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전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차익 매물 출회를 소화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러한 분위기에 투자자들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FMC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할 수 있죠. 이에 페드는 이번 F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미국 경제와 고용이 여전히 견조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드는 FMC 정례 회의 후 공개된 정책 결정문을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로 동결했고, 이로 인해 금리는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12월에 이어 4일 연속 동결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에 파월은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초부터 둔화하곤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 역시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했고, 이에 주식시장은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가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페드는 이날 공개된 정책 결정문에선 추가 정책 강화의 폭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페드는 지난 1년 동안 이 문구를 통해 금리를 더 올릴 여지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이 문구가 삭제되면서 페드는 원칙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한편 증시는 장 후반 정책 결정문이 나온 이후 소폭 상승은 했지만, 파월의 인터뷰 이후 다시 한번 하락폭을 키웠고, 이에 파월은 현 시점에서 연착륙을 확실하게 선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밝혔는데, 이에 따라 S&P 500은 이날 1.61% 하락하면서 지수는 4,845로 마감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2% 이상 하락하면서 지수는 15,16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66까지 내려와 최근 76까지 올라왔던 것에 비해 다소 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시가총액 세계 1위이자 지난해 인공지능 시장의 화랑을 키웠던 마소는 주당 순이익 2.93달러, 매출은 620억 2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총이익은 33%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마소는 지능형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258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고, 마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매출은 30%가 늘어 전망치인 27.7%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소의 주가는 이날 2.69% 하락해 이날은 397달러로 마감을 했고, 마소의 주가가 이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는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과 3월 매출이 605억 달러로 추정해 시장 예상치 609억 달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이날 주가는 7% 이상 하락했고, 이에 알파벳은 주당 순이익 1.64달러, 매출은 863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트래픽 코스트와 더불어 구글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매출이 웃지 못하자 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구글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은 140달러로 마감해 최근 상승세의 흐름세가 다소 꺾인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구글은 지난해 3분기 어닝 쇼크로 9% 이상 떨어진 이후 이번 4분기에도 좋지 않은 실적으로 인해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내일은 장 마감 직후 애플과 아마존,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되며, 최근 마소와 구글, AMD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 애플과 아마존, 메타 중 그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바람은 애플과 아마존, 메타가 전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를 기원하는데, 한편 테슬라는 이날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187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가 이날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일론 머스크가 2018년부터 받은 558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가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기 때문이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같은 판결은 머스크 개인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파격적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델라웨어 법인은 전날 리차드 토네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무효화 주장을 인정했고, 이에 판결이 나오는 일론 머스크는 델라웨어 주에는 절대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테슬라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선 테슬라가 머스크에 지급하려던 500억 달러 이상의 스톡 옵션 자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덩달아 머스크의 보상액은 전 세계에서 최고 연봉을 받은 경영자 200명의 급여를 전부 합한 것보다 6배 가까이 더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가 앞으로 다른 기업에서 보기 힘든 거액의 보상을 머스크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의 대차 대조표의 나쁜 것만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테슬라와 거의 동일시되는 머스크가 이러한 결과로 경영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가 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를 보시면 1.99% 하락하면서 주가는 615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 이 같은 하락세는 전날 AMD가 4분기 실적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이 약 54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57억 7천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날 634달러 고점에 비해 이날은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다만 엔비디아는 최근 세 자릿수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GPU 부분에서 독점 지위에 있어 여전히 세계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은 생성형 AI 컴퓨팅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높일 수밖에 없어 이에 엔비디아의 GPU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날까지만 해도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가 82까지 올라와 주가는 굉장히 과열된 상태까지 올라왔고, 이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RSI 지수가 80이 넘어서게 된다면 주가는 잠시 주춤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가 존재해 RSI 지수가 다소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이날 1.94% 하락해 현재는 184달러까지 내려왔고, 애플의 향후 신사업을 이끌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사전 예약 판매만으로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애플은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구매 예약된 비전 프로의 수가 20만 대를 돌파해 이런 매출세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비전 프로는 아직은 부족한 컨텐츠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능들이 미완성 형태라는 점에서 문제점은 있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소비자용 헤드셋임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의 주가가 200이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애플 역시 좋은 분할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며, 이어 항공사 제조회사인 보잉은 작년 말 손실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주당 조정 손실 47센트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 78센트 손실을 상회하며 이날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 미디어 회사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바이런 앨런이 모든 발행 주식을 매입하겠다 밝히면서 이날 주가는 5% 이상 상승했고, 반면 칩 제조업체인 AMD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4분기 수익과 매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예상 매출이 54억 달러가 나오면서 이날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디지털 뱅킹 회사인 소파이는 모건 스탠리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주가는 3% 이상 하락했고, 스타벅스 역시 미국의 불매운동과 중국 시장의 약화로 인해 실망스러운 향후 지침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약보합 상태로 마감했는데, 반면 플러그 파워는 주요 기관이 그린 수소 공장의 원활한 진행을 언급하면서 플러그 파워를 중립해서 구매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20%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